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 한 일주일 가량 그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네요. 어, 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좀 있었고요. 하여튼 이렇게 짬을 내서 뭔가 일을 작업을 한다는 게 늘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까지 쭉 하셨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것 같고요. 빅데이터 모으는 거, 클라우드에다가 ESP32 이용해서 ESP32 이용해서 데이터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무료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1분에 1개 정도씩 포인트를 보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돼서 다소 조금 좀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그렇게 모으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자주 데이터를 모으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략 뭐 초당 1개씩 정도나 1초에도 여러 개씩 데이터를 좀 모으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으려면 저런 서버에 유료 계정으로 가입하거나 뭐 사실 유료 계정으로 가입해도 또 그것도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 유료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또 부담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 그 서버에다가 한번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직접 구축할 수 있는 방안, 그 중에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또 그리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QTT와 노드레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더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연계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각자가 모두 준비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건데요. 그래도 이제 뭐 필요할 때는 또 이런 걸 알아둘 필요는 있어서 그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할 때 필요한 거는 전번 시간까지 했던 거와 동일합니다. ESP32에다가 뭐 사실은 이제 온습도 센서를 연결해서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는 계속 지금 진동 센서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진동 센서가 또 여러 가지로 쓰임새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제조 현장에서는 조금 이게 더 유용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진동 센서를 이용한 것으로 요 컨피그레이션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작업에 이어서 회로를 바꾸는 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생략하고 지난 영상을 참조하실 것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해야 하는 방법은 우선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MQTT와 이제 노드레드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MQTT 노드레드 그 다음에 ESP32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상당히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잘 되어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참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요 사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요 사이트에 이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요거는 물론 ESP32를 가지고 한 건 아니고 ESP8266으로 한 건데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요걸로 그냥 바로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약간의 변형만 주면 ESP32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요게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고 이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의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ESP32나 노드 MCU와 같은 ESP8266 이런 노드 MCU하게 연결된 센서. 여기는 이제 온습도 센서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같으면 여기 이제 진동 센서가 되겠죠. 진동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MQTT 이게 모스키토 브로커라고 그러는데 아주 작은 그 메시지 전달 시스템입니다. 메시징 브로커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메시지 전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전달 시스템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센서는 그걸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 뭐 여기서 이제 토픽으로 주로 이제 관리를 하는데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의 데이터다라고 하는 식별만 잘 붙여서 보내주면
이 브로커는 그걸 받아서 바로 노드레드로 옮겨줍니다. 노드레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서 MQTT로부터 받아서 이후에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모스키토는 그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요것은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를 다시 약간의 머니플레이션이나 뭐 혹은 복잡하더라도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작업들을 해서 이후 단위라고 하는 건 이제 아마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게 이제 서버들이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와 같이 이제 센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센서가 이제 데이터를 만듭니다. 데이터를 측정을 하죠. 그러면 이게 MQTT로 넘어가고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MQTT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럼 MQTT가 노드레드로 데이터를 이제 보내는 거죠. 노드레드가 이제 MQTT로부터 데이터를 바로 받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지체 없이 연결이 되죠. 대신에 이제 어떤 토픽으로 들어왔다 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고요. 노드레드는 그걸 받아서 필요한 경우 어떤 계산을 한다든지 변형을 할 수 있겠죠. 트랜스폼 같은 걸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바로 전달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것에다가 전달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서버 내지는 클라우드 서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손쉽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건 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서버에서 노드레드를 거쳐가지고 MQTT를 이용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센서에게 데이터를 보내거나 혹은 어떤 동작을 명령하거나 예컨대 여기에 모터가 하나 달려 있다고 한다면 이 모터를 온하거나 오프하거나 하는 일들을 이쪽에서 서버에서 지령을 내려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한 거죠. 진정한 이제 원격 어떤 제어가 가능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서버로 전달하거나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을 센서에게 전달하거나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에 있는 뭐 예컨대 우리 생산 현장 같으면 생산 현장의 설비 혹은 무슨 어떤 장비 공정 장비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공정 장비를 예컨대 끄거나 켜거나 하는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두 이런 과정은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IoT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뭔가 여기서 원격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범위,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나 예컨대 우주 정거장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요즘 우주 정거장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우주 정거장에 있는 데이터를 지상에 있는 서버에 전달하거나 또 지상에서 우주 정거장에다가 예컨대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던가 태양 전지판을 뭐 특정한 각도로 움직인다던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셉은 그렇습니다. 컨셉은 간단하게 그렇고요. 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대체로 여기에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는 서버 쪽으로 보내는 그런 일만 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오늘 중심적으로 한번 해보게 될 텐데 역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띵어IO에서도 여기에 위젯들을 잘 추가해서 특히 이제 뭐 온오프 위젯이나 슬라이더 위젯 같은 거, 프로그레스 위젯 같은 거를 첨가를 여기다가 대시보드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를 이쪽으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센서를 원격에 있는 IoT 센서를 제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은 그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작업을 할 텐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MQTT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드레드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드레드와 MQTT 서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적절한 곳에서 MQTT 서버의 계정을 얻을 수 있으시면
그럼 이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 MQTT를 바로 연결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없어서 뭐 직접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뭐라 그래야 되나 실습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MQTT와 노드레드를 설치하실 수 있으시면 설치법은 나중에 다시 별도의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설치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은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라즈베리 파이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서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실습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따라하기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비디오를 보면서 동일하게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MQTT와 노드레드가 다 있다고 가정하고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MQTT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별도의 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요거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열어가지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가 열리면 우선 ESP32를 작업할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폼 IO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IO 홈에 들어가셔서 프로젝트를 하나 열죠. 프로젝트를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ESP32로 하고 MQTT 그 다음에 노드레드 뭐 이렇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는 역시 마찬가지 서버에 그 마리아DB 뭐 MySQL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마리아DB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연결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SP32 MQTT 노드레드 이렇게 일단 이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드는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뭐 에스프레시프 그 다음에 ESP32 디벨롭먼트 모듈이다.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아두이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적정한 위치에다가 여러분들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 한번 해보죠. PIO 프로젝트를 적당히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를 해주시면 그러면 필요한 것이 이제 저장이 다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금방 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처음 하시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초기 상황이 설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소스에 있는 이 메인 CPP 파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MQTT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묻지마 3단계를 거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검색을 하는 거죠. MQTT나 이런 것은 알고 있으니까 MQTT 한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라이브러리에 가서 MQTT ESP32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혹시 어떤 게 나오는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pub client라고 하는 요게 나옵니다. 이게 publish, subscribe client를 줄여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부르는데 요 라이브러리가 여러분들 있으셔야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하여튼 MQTT하고 통신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돼서요. 요거를 프로젝트에다가 애드 하겠습니다. 여기에 MQTT 노드레드. 그래서 애드 하시면 요거는 뭐 긴 시간 걸리지 않고 금방 애드가 될 텐데 저는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일단 이제 애드가 됐고요. 근데 우선 우리는 사실은 그 진동 센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진동 센서 라이브러리도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MPU 6050을 쓰시니까 요거를 검색을 해서 일단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 프로젝트 만들 때 다 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생소하지 않으실 것 같고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도 다 하고 계실 것 같고요. 프로젝트에다가 MPU 6050 라이브러리를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제를 참조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선 MPU 6050에 있는 베이직 리딩 요거를 일단 가져가서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복사를 해주시고요. 복사를 끝까지 해서
지금 뭐죠? 에이다프루트를 제가 설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MPU 6050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볼까요? MPU 에이다프루트를 설치했군요. 뭐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설치하죠. 뭐 에이다프루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그냥 쓰기 편해서 저는 MPU 6050을 쓰는 거라서 취향에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들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MPU 6050을 원래 선호하는 에이다프루트보다는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그 원본 값을 읽을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빠릅니다. 속도 빠른 오퍼레이션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서 그런 쪽에 조금 더 프라이오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읽는 요거를 그냥 가져와서 요걸로 바로 작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작업했었죠. 컨트롤 C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메인 CPP로 가져가시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쭉 작업이 되고, 자 코멘트는 일단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보기 위해서 코멘트 지워버리고 작업하는 것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이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이로도 지워버리고요. 블링크 스테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스테이트 안 쓰고 요것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 가져오시면 되고요. I2C 스테이트, 그 다음에 비긴에서 요거 115200 속도를 좀 빠르게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작업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액셀러레이션 오프셋 정해주는 거 있습니다. 뭐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프셋은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상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굳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우고 요것도 쭉 지우고 이렇게 프린트 하고요. 요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빌트인도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간단한 작업은 일단 된 거고요. 에러가 생긴 건 여기 지금 자이로 안 받을 건데 해놔서 그렇고요. 6 모션을 모두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재 할 거는 MPU get acceleration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get acceleration에 AX, AY, AZ 이 세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다 얻어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앞에 괄호가 하나 더 불필요한 게 들어갔네요.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코드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생겼네요. 예, 요거 읽어오지 않은 자이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도 끝을 전부 없애주시고, 근데 대신에 프린트 라인 해야 3개를 쓰고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코드가 문제없이 완성이 되고요. 이런 코드로 돼 있고, 요거를 업로드 해주시면 그러면 업로드가 쫙 되고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더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프로젝트에 가셔서 우리가 115200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니까 모니터링 스피드를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기 매번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모니터 스피드 해서 요거를 하나 옵션을 추가해 주시고 115200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설정 작업이 다 완성이 된 거고요. 작업도 무리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업로드가 페일된 것 같죠. 에이다프루트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없애줘야 됩니다. 프로젝트에 MQTT도 드래그 하셔서 요거를 여기서 바로 지우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지우고 세이브 해주시면 컨피그레이션이 바뀌고요. 요거 그러고도 여기 남아있네요. 요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컨피그레이션이 다시 되고 Project has been successfully reconfigured. 그 다음에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다 컴파일이 되고 이제 업로드까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액셀러레이션 값이 오고 있는가 보실 수 있고, 제가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니까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제 값이 급하게 바뀝니다. 이제 여기에서 X 방향으로 액셀러레이션을 한 100번 정도 읽은 다음에 그 100번 읽은 값을 평균 내는 그런 방식으로 액셀러레이션 X 값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 값을 그냥 이렇게 보내보는 걸로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하죠. 너무 복잡한 작업을 하게 되면 실습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얻어놓고 나면 나중에 프리퀀시를 찾기 위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평균을 이제 내야 되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는 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더해줍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쓰는 것 같아서 좀 모양새가 우습습니다만 나중에 다른 오퍼레이션을 만들기 좋게 코딩을 한다는 측면에서 루프를 하나 더 돌리겠습니다. 더하고 나면 썸이 이제 모든 엑셀 X값 100개의 값을 전부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평균은 뭐가 되겠습니까? 미는 썸 나누기 뭐죠? 샘플스.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제 민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 없겠습니다. 앞에서 다 읽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민 값을 구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어레이에다가 집어넣는 건 이 어레이에다가 나중에 어레이를 이용해서 어레이에 저장된 밸류를 이용해서 주파수 같은 걸 잡는 계산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걸 굳이 안 하신다면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썸에다가 XLX도 필요 없고 이렇게 측정한 get AX, get acceleration의 AX 이 값을 그냥 계속 더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나눠 주시면 그러면 민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민 값을 이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읽을 때 살짝 시간을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 1ms 정도의 딜레이를 두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100개 정도 읽는데 100ms 조금 더 걸리는 정도의 시간이겠죠. 100ms 0.1초, 0.1초보다 조금 더 걸리는 시간. 그런 정도 동안 이제 값을 읽어서 민 값을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를 출력하지 말고요. 여기에다가 이 민 값을 이제 출력해서 보여주도록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serial.println min 하고 여기 이제 그 소수점 있는 값이니까 뭐 한 6 정도 해볼까요? 소수점으로 좀 자세히 나오도록. 물론 지금 액셀러레이션 X 값은 현재로서는 그냥 읽어지는 로 데이터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수 값으로 읽어지는 상황이 되기는 하는데요. 더블로 어쨌든 변환해서 넣은 거고 다 더해서 평균을 냈기 때문에 소수점 값이 있는 그런 값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보죠. 네, 에러 없이 잘 돌아가고요. 업로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값을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잘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값이 어떻게 보는지 보면 이런 정도의 값이 오겠죠. X 방향으로 지금 흔드니까 지금 이제 값이 많이 출렁거립니다. 그죠? 이게 평균 값을 어차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값이 이제 쭉 오고 있고 요 값을 어쨌든 이게 의미 있는 값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메인 서버에다가 한번 보내보도록 하는 거죠. 그 보내는 라이브러리가 아까 우리 설치를 하셨던 MQTT ESP32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왔던 바로 이 펍서브 클라이언트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MQTT 스트림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우리는 지금 뭘 이용할 거냐 하면 ESP8266 요 코드를 약간 변형한 것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 요거 여러분들 뭐 example만 보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 라이브러리가 어차피 ESP8266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서 ESP32를 위한 그런 코드를 별도로 좀 검색을 해서 받으셔야지 됩니다.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라이브러리 중에서도 아마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ESP32 MQTT 이런 정도로 해서 보시면 우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요것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과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이것도 이제 ESP32를 이용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요 코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ESP32이고요. 그러고 코드가 쭉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펍서브 클라이언트는 그대로 쓰되 코드를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크레덴셜 인포메이션이라든지 SSID 관련된 거, 와이파이 관련된 정보들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클러레이션들이 쭉 있고, 요거는 이제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고 보시사에서 나온 BME 280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여긴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펍서브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들을 구동하고 값들을 보내고 받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이해하기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테지만 한번 그래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게 또 뭐 이해 못할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요런 정도 라이브러리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펍서버하고 와이파이 요 두 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와이파이 관련된 거고 펍서버 클라이언트 관련된 거라서 아마 우리 코드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가져와 오고요. 여기에까지가 MPU 6050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는 그 밑에다가 얘를 한번 첨가를 해보겠습니다. 펍서버 클라이언트까지는 들어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는 에이다프루트 센서에 관련된 거니까 생략하고 MQTT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 또 나름대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MQTT 브로커 IP 어드레스까지 여기를 복사를 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요건 자기가 이제 예제로 이제 넣었던 거라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가져가서 요게 지금 어디에 들어있나요? 요 밑에 데클러레이션에 여기에 지금 바로 추가되는 데클러레이션 값들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요 세 개입니다. 와이파이 관련돼서 SSID하고 패스워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MQTT 서버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요것들을 이제 넣어주면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MQTT 서버를 이제 어디서 구성을 하셨다면 여기에 서버 IP가 여기에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요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SSID는 여러분들 이제 뭐 와이파이니까 와이파이 환경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요거는 뭐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레이트 오피스 이렇게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저는 돼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MQTT 서버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설정하시고 요거까지입니다. ESP 클라이언트고 펍서버 클라이언트도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두 개 정의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뭘까요? 여기 이제 보내지는 메시지와 관련된 것들이 되겠네요. 이 메시지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건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게 필요할지 몰라서. 그러면 좀 밑에 셋업에 들어가서 보면 와이파이를 셋업하고 서버를 셋업하고 콜백 설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까지는 필요한 부분이어서 복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셋업 안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맨 뒷부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다 사실은 서브루틴들로 백업되는 것들이어서 요 부분에 있는 서브루틴들을 다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셋업 와이파이도 가져오시고, 셋업 와이파이를 가져와서 이 플랫폼 IO에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뒤에다가 놓으시면 앞에 한 번 더 선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셋업 위에다가 필요한 함수들을 갖다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추가적인 셋업을 안 해주셔도 되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갖다 놓고 하고요. 자, 그래서 셋업 와이파이까지 됐고, 셋 서버는 됐고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를 또 디파인을 해줘야 되네요. 자, 콜백 함수를 예제에서 보겠습니다. 콜백 함수가 여기 있죠. 일단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는 건 조금 이따 하고요. 이거를 가져와서 콜백을 역시 마찬가지로 셋업 위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 넣으면 그러면 이제 콜백 함수도 정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고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요 부분들, 요 ESP 아웃풋, 요거는 우리가 지금 뭘 받아들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러니까 서버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전송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송을 받는 동작에 관한 겁니다.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것들을 정의해 놓은 거라 우리는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메시지 arrived on topic 해서 to픽에 뭐 메시지가 왔다 어쨌다 하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아마 콜백은 뭐 함수 디파인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런 정도까지만 남겨두겠습니다. 그래야 에러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커넥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커넥션이 되지 않았을 때, MQTT에 접속이 되지 않았을 때 계속 추가적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부분이어서 콜백 밑에다가 요거까지는 복사를 해서 넣겠습니다. 그럼 리커넥트하고 커넥팅해서 쭉 해서 요거는 뭐 커넥션을 트라이하고 잘 커넥션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뭐 그건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다시 가보시면 이제 루프 안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루프 안에 요게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커넥트 돼 있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커넥트를 하고 클라이언트 좀 루프를 해서 필요한 작업들을 진행하게 하고, 이렇게 루프를 돌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뭐 예컨대 와이파이가 끊겼는지 또 혹은 뭐 서버에 뭐 데이터를 보낼 게 있는지, 보낼 게 있으면 보내고, 혹은 또 서버에서 이쪽으로 오는 데이터가 있는지 어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쭉 해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그건 작업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요. 그래서 그걸 맨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맨 앞에. 클라이언트를 커넥트하고 하는 거, 뭐 우리 실제로 계산하고 뭐 저거 하기 전에 일단 커넥트부터 하고 하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부분이 이제 MQTT 서버로 보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client.publish라고 하는 거죠. publish가 우리가 서버 MQTT 서버에다가 MQTT 브로커에다가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고, 요때 요게 이제 토픽이고요. 어떤 토픽으로 보낸다. 즉 다시 말해서 뭐 식별자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ESP의 진동이니까 ESP 슬래시 뭐 바이브레이션, 슬래시를 꼭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SP 언더바 뭐 진동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튼 그런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그 토픽을 정해 주고 그 토픽에 해당되는 값을 스트링 값으로 보냅니다. 스트링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포맷을 잘 해주기 위해서 스트링 포맷을 뭐 예컨대 뭐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포매팅을 해서 보내면 일정한 그 길이의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있고, 또 서버 측에서 나중에 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잘 잘라가지고 어디다 보내야 되거나 스트링으로 보내기 때문에 값으로 이제 숫자 값으로 또 변환하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소수점 자리라든지 이런 게 일정하게 잘 맞아져서 가면 변환 작업을 하는데 좀 편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토픽이 여기는 템퍼레처고 여기는 휴미디티, 그래서 템퍼레처, 휴미디티 두 개의 값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토픽이 두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토픽이 하나니까 요거 한 번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민 값을 정해가지고 그 민 값을 보내주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 값을 보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요걸 집어넣고요. 요거를 바이브레이션 스트링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우리는 바이브레이션을 보낼 거니까요. 그래서 이때 값이 이제 위에서 구한 바이브레이션 값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요. D2 strf는 그러니까 그 더블 프레시전 플로팅 포인트 베리어블을, 즉 소수점이 있는 실수 값을 D2 스트링 str 스트링 값으로 변한다는 거고, F가 뒤에 있으니까 포매팅을 해서 변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전달해 줘야 되는 변수는 우선 우리가
진동값을 보낼 거기 때문에 mean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야 하고요. 그거를 전체 소수점 앞에 최소 한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 뒤에 두 개의 플로팅 포인트 나오도록, 데시멀 포인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의 글자냐를 여기에 적어줘야 되는데 1이라고 적어준 건 뭔가 좀 너무 작은 값을 적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 정도, 10자리 정도로 하고요. 소수점 밑에를 한 4자리 정도. 그러면은 소수점 앞에 5자리까지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아까 앞에 숫자를 보니까 잠깐만 한번 숫자 한번 볼까요? 대략 숫자 값이 앞에 4자리가 그냥 흔히 나오는데 이거 많이 흔들다 보면 5자리까지도 가네요. 그러면 소수점 뒤에 4자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소수점 두 개까지만 하면 앞에 7자리의 그 소수점 앞에 실수값 자리 거기를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로 하고요. 대신에 그 스트링이 이제 8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10으로 바꿔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자릿수를 공급을 해야죠. 스트링, 이 VB 스트링이 총 10자리다. 우리가 10자리를 만들어서 보낼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가 VIB 스트링 이렇게 민 값을 이와 같은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스트링으로 보내라. 이렇게 한 것인데 한번 요거 D2 strF의 포맷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혹시 소수점 앞자리와 뒷자리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플로팅 스트링 해가지고 미니멈 위드스지 않습니까? 그죠? 최소 크기, 그 다음에 넘버 디지트 애프터 데시말, 이러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크기인데 최소 크기 그냥 10개로 저는 픽스를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크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무리 값이 없어도 한 글자는 적어도 보내라,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있건 없건 그냥 10자리를 다 보낸다. 즉 값이 0이면 000000.00 이렇게 해서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뒤에서 항상 일정한 숫자로 자릿수로 값이 오기 때문에 좀 작업하기가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값이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요. 그럼 요거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요게 이제 요때 민 값을 포매티드 된 그런 저기로 보내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도 나름대로 보내는 토픽을 정해줍니다. 그 메시지 서버가 MQTT가 어떤 토픽으로 내 메시지를 분류해 놓으면 좋을 건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뭐 ESP32 뭐 그대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템퍼레처가 아니니까 바이브레이션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뭐 적절하겠네요. 그죠? 그렇고 여기다가 뭐 나는 좀 다르게 막 하고 싶어. ESP32 뭐 서로 너도 나도 다 ESP32 하니까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디 같은 것들을 하나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남들하고 중복되지 않을 만한 거, 그런 거를 하나 보내주시면 그러면 가볍게 그러면 아주 적절한 그 토픽이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야 되는 건 뭐죠? VIB 스트링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쭉 위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데클러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SSID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MQTT 서버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쭉 데이터를 보낸다 하는 거고요. 와이파이 커넥트가 되고 나면 콜백은 어떻게 할 거고, 리커넥은 어떻게 할 거고, 셋업에서 시리얼 설정해주고 MPU 6050에 관한 설정,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설정, 그 다음에 MQTT에 접속하는 거. MQTT는 1883번 포트를 씁니다. MQTT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MQTT를 서버를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포트 포워딩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883번 포트로 오는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MQTT 서버가 있는 컴퓨터로 라우터가 그걸 라우팅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무튼 그건 별도의 서버 세팅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가 1883번이라고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루프를 이제 돌리고요. 자, 그러면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까요? 별 문제가 없으면 일단 에러 없이 작동이 되어야 할 건데요. 한번 보죠. 네, 업로드도 석세스가 됐고요. 시리얼 모니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레이트 오피스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에러가 생기고요. 제가 그걸 활성화했습니다. 네, 접속이 됐네요. 그리고 뭔가 지금 이 메모리상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오퍼레이션이 조금 복잡하고 큰 게, 그러니까 런타임에서 지금 에러가 생겼어요. 네,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10이라고 했었는데요. 다시 이 해당 문서들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 것 중에서 보면 요 D2strf의 이 함수의 경우는 with 값이 with 값이 전체 문자 숫자의 개수를 말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 앞에 그걸 그렇게 출력된 문자를 저장할 장소, 이게 캐릭터 어레이잖아요. 여기 이런 캐릭터 어레이, 요 캐릭터 어레이가 적어도 요 with보다 하나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대체로 그 숫자를 맞춰줬던 기억인데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토탈 문자가 출력될 게 4개다 그러면 요 버퍼에다가 지금 쓰죠. 템프에다 쓰는군요. 템프에다 쓰는 이 경우에도 20개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주는 거죠. 하나 이상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잘 몰랐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이상의 값, 그러니까 우리 총 10개의 문자를 표시하고 소수점 밑에 2개를 표시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래서 만든 게 총 10개의 문자라고 한다면 VB 베리어블을 적어도 11개 이상, 뭐 넉넉하게 15개 이렇게 잡아도 좋겠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11개를 잡아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루프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쓸데없이 계속 퍼블리시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뭐는 에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루프는 돌리고 그 다음에 커런트 타임을 체크한 다음에 커런트 타임이 루프 스타트보다 2초 이상이 지났는지, 현재로서는 2초 이상으로 제가 조금 바꿔봤습니다. 조금 빠르게 돌도록 한번, 빠르게 퍼블리시 하도록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초 안으로 들어왔을 때 퍼블리시를 할 수 있게 하고, 요 캐릭터 값만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게 작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돌려보죠. 네, 어쨌든 석세스가 됐고, 모니터를 들여다보면 커넥트하고 커넥티드 되고 바이브레이션 값 보내고 하면서 에러 없이 계속 2초에 한 번씩 데이터를 보내는 것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현재 MQTT로 데이터를 보내고 MQTT하고 접속하는 것도 다 됐고요. 데이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MQTT에 데이터가 가고 있고 그것을 노드레드가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실제 MQTT와 접속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드레드에 접속을 해야 하고요. 노드레드는 포트가 MQTT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MQTT가 1883번이었다면 노드레드는 1880번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iotech.gonetis 이미 한번 접속을 한 바가 있어서요. gonetis.com에 1880으로 해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고요. 어드민 패스워드가 복잡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곳이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갈까요? 카이오텍 테스트. 여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돼 있는데 이건 뭐 미리 작업한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여기다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노드레드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 MQTT와 통신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노드레드에 여러 가지 이제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쭉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네트워크 노드가 있는데요. 노드레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실제로 우리 스크래치나 이런 것처럼 코딩을 직접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블록들을 갖다 놓고 손으로 연결해서 코딩을 하는 일종의 노 코딩 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툴인데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자기가 프로그램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무슨 서비스를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다중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닌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MQTT-in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MQTT로부터 어떤 값이 들어오는 것을 상정한 노드인데요. 요것을 더블 클릭하시면 로컬 호스트에서 작동하고 있고 1883번입니다. 같은 호스트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토픽을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토픽이 여기에 보시면 퍼블리시 할 때 토픽이 조금 길게 되어 있었죠. ESP32 바이브레이션이네요. 그래서 ESP32 바이브레이션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던 하시면 이렇게 플로이를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반영한 내용이 실제로 서버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고 나니까 여기 지금 뭐가 걸거치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와 같이 ESP32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토픽으로 MQTT에서 전달되어 오는 게 있는지 확인하고요. 커넥티드 사인이 뜹니다. 즉 MQTT 서버와 정상적으로 잘 접속을 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노드레드가 있는 서버와 MQTT가 있는 서버가 같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로컬 호스트로도 내부에 있는 그 같은 컴퓨터에 있는 로컬 호스트에 있는 서버를 접속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로컬 호스트에 1883번으로 접속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토픽을 이걸로 가져와 봐라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값이 온다는 거죠. 요게 어떤 값으로 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으면 디버그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그 디버그에다가 선을 연결하시고 디플로이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어떤 값이 오고 있는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화면의 출력은 여기 디버그니까 여기 버그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어떤 값이 벌써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보시면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값이 착착 오고 있죠.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여러분들의 ESP32 센서로부터 MQTT로 전달이 되고 그 MQTT로 전달된 값을 노드레드가 여기 있는 ESP32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노드레드 MQTT in 노드를 이용을 해서 값을 받아봤고 요것을 실제로 화면에 출력해 주고 있는 겁니다. 토탈 10자리로 딱 맞춰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고 있죠. 조금 뭐 중간에 뭐 스페이스가 있고 그래서 좀 보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데이터가 아주 정해진 포맷으로 잘 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서버에다가 저장을 해야겠죠. 여기에다가 바로 뒤에 데이터베이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붙이는 게 바로 마리아DB라고 하는 요 데이터베이스 노드를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쭉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스토리지에 MySQL 노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MySQL 노드를 가져오시고 여기에 MySQL 노드에 들어가시면 여기 편집을 이쪽에서 하는군요. 카이오텍고네티스.com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리고 포트는 3306번입니다. 그러면 3306번 포트는 또 포트 포워딩을 해서 이 마리아DB가 실제로 있는 그 컴퓨터로 리다이렉팅을 해줍니다. 그게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죠.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 적어주시고 데이터베이스 네임 적어주시고 그 외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그리고 done 해주시면 마이홈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얘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기, 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는 SQL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넣어주게 되는데 그 SQL에 대한 예제가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적어주시면 돼요. 조금 적어주는 게 뭐 이상한 무슨 토픽도 있고 페일로드도 있고 뭐가 있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 MSG 토픽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토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SG 페일로드가 그 토픽으로 온 실제 데이터 값 우리가 뭐 4955.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진동 엑셀러레이션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뉴 데이트는 현재 시간 데이터를 받은 그 시간을 여기다가 함수로 불러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 값에 insert into sensor 여기 이제 테이블을 제가 센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센서에다가 토픽과 데이터와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필드들이 정해져 있고 그 필드에 요 해당되는 각각의 값들을 밸류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뭐 이 코드도 이거 코드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도 인터넷에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이렇게 좀 풀어서 쓰셔도 검색해서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를 가져와 볼게요. 요 함수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요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요 함수에 요 MSG 토픽과 MSG 페일로드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여기에서 1초에 2초에 한 번씩 오고 있죠. 2초에 한 번씩 오는 대로 요 값이 여기다 계속 공급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저장이 되도록 해야겠죠. 자, 일단 한번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커넥티드가 떴지만 여기도 커넥티드가 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요 전달되어 있는 요 공식으로 요 방식으로 해서 세이브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SQL, MySQL이라고 하는 거, 마리아DB가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커넥티드가 됐죠. 이제 이 두 개를 딱 연결만 시켜주면 그러면 바로 실제로 오는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번 디플로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 됐고 커넥티드 됐고 에러도 없이 그 다음에 계속 역시 마찬가지로 디버그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2초에 한 번씩 오는지 계속 데이터는 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정말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데이터들이 저장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걸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주로 DBEver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오픈소스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작업하는 걸 선호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윈도우에 있는 인스톨러 요거를 저는 사용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여러분들 사용 주로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DBEver를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쭉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 쭉 좀 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운로드가 다 완료됐습니다. 아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그죠? 자, 다운로드된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DBEver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을 해서 이것저것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상당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컴퓨터에 직접 설치를 하셔도 되니까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열어보거나 안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럴 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CLI 명령을 통해서 충분히 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런 명령을 다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DBEver, 비버죠. 비버 그 동물 이름을 적절히 활용을 해가지고 비버가 일종의 말하자면 뭐 건물 짓고 뭐 무슨 댐 만들고 그런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모으는 것이 나뭇가지 모으는 게 꼭 그런 데이터 모으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액티브 앤 could significantly scanned. 그냥 뭐 바이패스 하도록 만든 겁니다. 샘플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마리아DB니까요. 마리아DB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호스트.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호스트 아시면 이제 그걸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호스트는 서버 호스트니까 저는 카이오텍으로 돼 있고요. .gonetis.com. 예, 저는 지금 제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DDNS 서비스 이용하는 거고요. 고네티스인 거 보니까 여러분들 눈치채시겠지만 네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라우터를 사용합니다. 그 라우터에서 제공하는 DDNS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우리 뭐였죠? 데이터베이스가 노드레드 할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마이홈입니다. 그죠? 마이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들어가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마이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한 거고요. 여기에서 마이홈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한다. 근데 이거는 그냥 그냥 내버려 두시면 사실 뭐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가 나온 목록 중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으로 접속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적당히 여러분들 원래 정해두신 아이디 패스워드 여기다가 반영해 주시고 MySQL 라이브러리 사용하는 걸로 하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쉐어 데이터 할 건지 물어보죠. 그냥 일단 남겨두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이오텍에 접속하는 내용이 하나 여기 떴습니다. 그죠? 카이오텍에 접속할 수 있게 떴고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드라이버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드라이버 파일이 다 다운로드가 됐고 이렇게 다운로드가 됐다는 얘기죠.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운로드를 합니다. 이게 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11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금방 받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럼 이제 접속이 이제 이미 된 겁니다. 그러면 접속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나오죠. 데이터베이스 보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그죠? 그 중에서 마이홈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죠. 여기에 열어보시면 테이블이 나오는데 테이블 목록을 보시면 아까 뭐 마이파일DB도 있고 센서2도 있고 센서도 있는데 우리 센서에다가 지금 데이터 보내고 있었죠. 센서 요거 클릭해 주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이제 센서에 관련된 정보들이 뜹니다. 프로퍼티, 이 테이블에 대한 프로퍼티고요.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현재 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게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거 순서로 보도록 DESC 해서 보시면 토픽이 그레이트 피크.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여기 이제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보다가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좀 했었는데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 MQTT를 메시지를 받는 곳에서 타픽을 잘못 썼어요. 타픽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써야 되는데 원래 바이브테이션으로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게 지금 에러가 있어서 그랬는데 바이브레이션으로 바꿨더니 잘 오고 있습니다. 바이브테이션이 됐더라도 아마 여기에 실제로 어떤 인풋 값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그냥 여기에 실제로 어떤 그 페일로드가 들어오는 거는 볼 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데 바이브레이션으로 맞추어진 토픽에 따른 페이로드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에 이 펑션 값이 작동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여기 지금 보시면 ESP32 바이브레이션의 데이터 값이 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새로 고침을 해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이제 많은 데이터량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2초에 한 번씩 지금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오고 있고 오늘 날짜에 지금 현재 시간 근처에 데이터가 오고 있는 거 2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쭉 보시면 2초마다 한 번씩 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핵심은 뭐냐 하면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거죠. 요거에 있는 것처럼 센서가 메시지를 보내고 MQTT에다가 그죠?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MQTT가 받아서 바로 중계를 해주고요. 브로커링이죠.
중계를 해주고 그 중계된 데이터를 노드레드가 MQTT 클라이언트가 돼서 받아서 그래서 그거를 여기죠. 이쪽에 이렇게 가는 거. 요거는 이제 반대로 노드레드에서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만 요렇게 오는 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레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봤던 마리아 DB에다가 보내서 이와 같이 최근 정보까지 업데이트 해보면 데이터가 평균 진동을 내놓은 평균 엑셀러레이션 값을 한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되면 나중에 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끌어와서 그래프로 그려준다든지 혹은 분석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쌓이게 되면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뭐 아노말리 디텍션이나 혹은 시계열 분석, 여타의 그런 시계열 분석 예컨대 뭐 LSTM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뭐 몇 가지 좀 그런 범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별 문제 없이 이러한 컨피규레이션으로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MQTT 서버에 보내고 노드레드에 보내고 그걸 다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이런 작업들을 별 문제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센서의 IoT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분석하는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IoT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다른 곳에 공공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져가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나만의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을 멀리 원격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경우는 이 컨피규레이션을 그대로 이용하되 로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그걸 저장을 해서 데이터의 보안성 같은 거를 극대화시키면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MQTT 노드레드 실습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